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화장TV입니다. 자, 대우건설 2023년 신입사원 공채가 떴습니다.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과 그리고 인턴 채용. 신입사원은 올해 7월 달에 입사가 가능하신 분들, 이미 2월 달에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인턴 채용은 내년 1월 달에 이제 인턴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대우건설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2주가 넘는 기간을 자소서 작성 기간으로 제공을 했고요. 영어 성적은 역시나 이번에 토익을 안 받네요. 오픽과 토익 스피킹 이 두 가지로만 제출을 필수 조건으로 걸어두었습니다. 자, 이번에 신입 채용에 나와 있는 직무를 보게 되면 늘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어떤 직무를 선택하느냐가 사실 이제 합격으로 향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깔끔하게 세 개 본부의 각 해당 직무를 다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건축사업본부와 토목사업본부 그리고 플랜트사업본부에서 각각 해당되는 직군별 직무가 다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건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시공과 기계설비 그리고 전기설비, 그러니까는 전기공학과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신 설비 파트와 그리고 건축토목 그리고 조경 파트가 있습니다. 대우건설 현재 건축이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사를 많이 읽어보셔서 이해는 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에서 주상복합 프로젝트에서 PF 문제로 인해서 결국 대출이자 감당하는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뉴스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건설이 2023년에 현재 분양을 하고자 하는 물량이 15,000세대가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15,000세대가 넘고 여전히 물량면에 봤을 때는 건축사업본부가 어떤 영업의 어떤 폭이 축소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문제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후분양으로 간다는 겁니다. 후분양으로 가게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공정률이 최소한 60%에서 70% 정도가 되었을 때 분양을 하는 조건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선분양에 비해서 훨씬 분양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막 짓기보다는 나중에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품질 하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고객의 눈높이를 조금 더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분양에 비해서는 후분양으로 갔을 때에는 자금 면에서는 건설사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지만 아파트의 완성도나 퀄리티 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건설사는 선분양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선수금을 먼저 받고 계약금으로 공사 착수를 하고 그 돈으로 협력업체에도 모두 기성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후분양으로 가게 된다면은 불가피하게 이제 PF 조건을 걸어서 대출이자를 갚아내면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만약에 미분양으로 결론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건설사가 안고 가는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가시화돼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후분양으로 갔는데 미분양이 됐다. 최악의 사태죠. 이제 이런 것들이 2023년에 얼마나 대우건설을 괴롭힐지 이제 그 부분이 이 건축사업본부가 내년에도 더 많은 수주를 올릴지 아니면은 그 규모 자체를 축소할지를 결정하는 교두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토목 같은 경우는 중흥에 넘어가고 난 이후에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약세를 보이던 토목과 플랜트를 살리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대우건설 자체가 토목과 관련된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실적 이런 것들이 거의 독보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건설 명가의 명성을 찾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토목 분야에서 아직까지 가시화된 성과는 없습니다. 건축이 그동안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토목에서 굳이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뭔가 돈을 만들어 와야 될 이유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어떤 걸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존 전략을 찾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플랜트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한 2, 3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해외 수주권도 있고 대우건설 내부 현직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대우의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들 이제 경력 이직을 통해 가지고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최근에 이제 핫한 회사들로 많이 이직을 했다. 특히 롯데로도 좀 많이 넘어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EPC를 조단위 프로젝트를 수주한다고 해도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현재 대우건설 내부에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프로젝트 수주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수행을 할 인력들이 없다. 큰일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분야가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원전 때문입니다. 타 건설사와 비교해서 대우건설이 산업은행 체계에서 상당히 축소된 어떤 조직 규모를 이끌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는 대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원전공사에 대한 실적이죠. 대한민국에서 단독으로 원전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가 딱 3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그리고 삼성물산입니다. 하지만 삼성
삼성물산은 사실 이제 단독으로 원전 공사를 해본 실적이 최근 몇 년 되지 않았죠. 아부다비 원전도 현대건설과 같이 했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가 거의 첫 공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건설과 대우가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전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원전 공사에서는 거의 탑2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최근 이제 소형 원전과 같은 SMR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트 분야는 결국은 발전 중에서도 원전과 관련된 공사에서 향후 큰 프로젝트가 수주되었을 때 조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현대나 삼성 같은 회사들은 이제 원전, 해외 원전이나 소형 원전을 공사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술 협약 같은 거를 외국 회사들이랑 많이 맺고 있는데 대우건설은 대부분 이제 기술 협약을 국내 회사랑 맺었습니다. 말 그대로 원전과 관련된 사업에서 팀 코리아를 제대로 꾸리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대우건설의 컨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우건설이 조금 더 한전이나 한수원과 박자를 맞춰가고 있는 건설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직무가 나와 있는 게 플랜트 기계, 전기, 건축, 토목, 그리고 설계 파트에서는 공정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이제 기계부터 토목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직군에 따라 가지고 안에 시공 설계가 다 언급이 되어 있고요. 플랜트 공정 설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주로 피드 단계나 아니면 EPC 상세 설계 단계에서 라이센서, 즉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플랜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개통도를 컨펌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가져오고 빌려오고 렌트해오는 약간 이런 역할, 그 기술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우리가 P&ID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계산하고 흐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공정 설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화학공학과가 대표 전공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관련 전공에는 당연히 뭐 전기도 될 수 있고 기계도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 공정 설계 파트는 플랜트 분야에서는 화학공학과가 거의 잡고 있다. 왜냐, 우리가 들어가는 공사들이 대부분 오일가스와 석유화학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턴 채용이 나와 있는 직무도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요번에 지원하시는 분들, 요번에 대우건설 특히 뭐 토목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건축 토목은 비추입니다. 그렇죠. 건축 토목은 비추고 토목사업본부와 플랜트 사업본부에서 이제 토목직으로 골라서 지원을 하셔야 될 건데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많이 뽑냐? 예, 거의 비슷하게 뽑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토목보다는 플랜트 쪽에서 조금 더 슬라이트하게 많이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문제는 직무는 토목이 더 많죠. 그리고 플랜트에 있는 토목 시공직이 인원을 조금 더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턴 경험이나 뭐 현장 실습 경험, 그리고 본인이 자소서에 쓰시고 싶어하는 본인만의 어떤 키워드가 어느 부분과 잘 매치되는지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해당 본부를 골라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대우건설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자소서 통과하시고 그리고 면접까지 쭉 뻗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련해서 이제 면접 준비 같은 것에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 컨설팅이나 직무 컨설팅을 계속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